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 2024년도 내년도 1월, 2월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 관련되는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7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매도 속에 장중 3만원 이탈 흐름이 나오면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900원대죠. 3분봉으로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종가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에 시작했다가요. 장중에 10시 12분에 29,450원 29,400원 3만원대 이제 이탈 흐름이 좀 나왔다가 지금 29,900원 3만원대 다시 좀 회복하려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좀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주까지 프로그램 쪽에서는 무려 7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 36,000주 프로그램 매도, 외국계도 보시게 되면 5일 연속으로 오늘도 오전장에 27,000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의 압박이 좀 계속되면서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JP모간 쪽으로 잡히는 창구 쪽으로 지금 이제 누적 매도가 26,000주 가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수급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유독 이제 HLB는 올라갈 만하면 공매도가 또 나오고 떨어지게 되면 또 확 빼지도 않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수급 상황에서 이제 국내의 어떤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 자체가 과거에 이제 이 공모 쪽의 어떤 펀드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내 개인들의 어떤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뭐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이 펀드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유입됐을 때 어떤 분위기들이 그 뒤에 어떤 기관들이 뭐 제대로 수익률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직접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ETF 관련되는 패시브 이제 펀드를 굳이 안 해도 ETF가 뭐 지수형이라든지 섹터형별로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도 보통 이제 2010년대 이제 중반에 이제 이 사모펀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양성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공모보다는 사모 쪽의 어떤 비중이 컸고요. 이 사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전략 자체가 사실 롱, 숏 전략이거든요. 원래 이제 롱숏 전략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들이 박스권에서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전략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좋은 종목을 사고 나쁜 종목을 판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섹터별로 정해서 이쪽 섹터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숏 전략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롱 입장에 있는 섹터들은 올리는 뭐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는 숏 전략 관련되는 부분에 수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하고 연계된 어떤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본래 이제 롱숏 전략은 뭔가 좀 이제 과도한 부분을 숏을 때리고 좀 저평가받는 부분들을 롱을 때리는데, HLB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뭐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장기 이제 박스권 하단 국면에 있으면서 뭔가 이벤트라고 할 만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리보세라님 내년도에 이제 최종 FDA 승인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데 이제 사실은 숏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하고 공매도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주주들이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고, 회사도 이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바닥권에 있는 흐름에서 한 3개월 정도 옆으로 가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개선이 되느냐 했는데 이것들을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다 내려버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떨어졌던 이 가격의 어떤 지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계속 이제 수급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3만원대 부근에서 이제 그나마 금요일 날에는 갭 다운 양봉이 나타났고, 오늘은 이제 시초가는 비슷하게 이제 시작하면서 음봉으로 밑꼬리는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락을 이번 주, 또 이번 주는 이제 또 거래일이 추석 명절 관련되는 부분에서 평소보다 또 거래량이 또 줄고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별로 또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 기사가 이제 지난 주말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제 코스닥 관련되는 시가총액 10개 중에서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가 한참 이제 있을 때는 거의 한 30%, 40%까지도 바이오 관련되는 어떤 기업들이 시가총액에서도 많이 차지하고 상위 쪽에도 많이 차지했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그 뒤로는 거의 뭐 장기간 1위를 거의 뭐 빼놓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이 시가총액 탑10에 4개 정도 종목이 들어왔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열풍이 시장에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산업화에서 이 정설과 그 다음에 수주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계속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베타 개수가 낮은 흐름으로 여러 이제 뭐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고, HLB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의 어떤 타켓이 계속되면서 모멘텀이 굉장한 어떤 이제 이벤트가 될 만한 FDA 신청, NDA 신청과 최종 승인 관련되는 일정이 있으면서도 좀처럼 바닥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 이건 합병에 의해서 그런 거고, HLB는 이전 상장 관련되는 어떤 이슈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수급은 알테오젠 쪽으로 이제 집중되면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의 어떤 흐름이 이 바이오 전반을 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강한 어떤 수급에 흐르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중요한 어떤 형태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위권에 있는 거의 한 40% 관련되는 어떤 기업들이 이전 상장 관련되는 이슈로 지금 코스닥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상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제 이전 상장이 되게 되면 이걸 뭐 급격하게 매울 시총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했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양성화되면, 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 또 바이오 기업들이 또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사이클을 탄다기보다는 연구 결과와 어떤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떤 식의 어떤 이제 R&D라든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시가총액 낮은 에서 급등했던 게 비만 당뇨잖아요. 일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여기에 이제 쇼티지가 나올 만큼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관련되는 부분이 실제로 매출액에서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주를 끌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어떤 이제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를 홀로고 하려면 실제적인 어떤 결과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위권에는 포진을 못합니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유행을 하면 이제 대거 이제 이런 어떤 형성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HLB나 이제 셀트리온 같이 이렇게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큰 어떤 흐름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전 관련되는 부분은 평균 넉 달 정도가 걸린다, 이전 공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1, 2월 중에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완료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본래 이제 뭐 코스피 이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이제 이렇게 1, 2, 3, 4 보면 보통 이제
공식적인 부분들은 일단 이사회 결의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이사회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제 주총을 열어가지고 주주들이 승인을 얻어야 이전 상장의 어떤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다.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사 선정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격화되려고 하면 이사회 결의, 그 다음에 이제 주총. 주총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예, 거래소가 이 부분들을 이제 이전 상장의 어떤 요건에 맞는지를 따라서 이제 심사를 하고 승인하게 되면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이 코스닥 대비해서 수십 배 차이가 일단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갔을 때는 이런 효과들을 이제 일단은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는 코스피로 가게 된 브랜드 가치가 일단 달라지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경쟁력 저구도 있는데 가장 뭐 중요한 건 일단은 주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매도의 타켓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 이전하게 되면 신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새로 이제 지수 편입까지는 중단이 되고 기존에 이제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공매도도 상한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 관련해서 이제 뭐 기존 기업들, 특히나 이제 대형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 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장입니다. 이 홍순욱 본부장인데요. 이분은 이제 뭐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 이제 기존에 이제 거래소 전문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코스닥 이제 시장 본부장이 되었어요. 90년도 초반에 이제 거래소에 입사했으니까 거래소 쪽에서는 거의 뭐 30년 이상 있었고, 이제 전남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한국거래소 뭐 비서실장도 하고 시장감시본부 이제 심리부장도 하면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유인을 한다는데, 이 본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떤 시장 수급들 자체가 어떤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면 뭐 이 개인 투자들이 불만이 없겠죠. 근데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게 롱숏 펀드와 연결되어서 이 펀더멘탈하고 관계없이 주가가 이제 밑으로 가는 기업들,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이 아니라 이제 언더퍼폼으로 밑단으로 이제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많고, 좀처럼 이제 이 유동성이 제한되다 보니까 특정 섹터라든지 빠르게 이제 순환매 쪽에 수혜를 안 받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습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의 어떤 국내 기관들의 공모 사이즈가 줄면서 사모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어떤 문제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부분의 개선과 공매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답답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옷장에는 이제 3만원대 회복을 하면서 31,000원의 어떤 흐름들이 이번 주에 이제 추석 전 연휴까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